장기 투자에 유리한 구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차트에서는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해요. 첫째, 큰 하락 구간이 있고요. 두 번째, 수평적 파동 구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캔들궁 구간, 그리고 네 번째, 캔들 신호 구간이 있어요. 큰 하락 구간은 3가지 타입으로 나누지만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고요. 수평적 파동 구간은 6개의 파동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의 캔들군, 그리고 6개죠. 8개의 캔들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파동, 캔들군, 캔들이라는 이 3가지의 각각의 모듈을 연결해서 장기 투자에 유리한 구간을 찾고 매수해서 보유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캔들매매법에서는 주간 차트를 메인으로 봅니다. 일간도 볼 수 있다라고 책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가급적이면 주간만 보실 것을 추천하고요. 그럼 수평적 파동 구간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표준형과 응용형 1, 2인데요. 표준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개념은 큰 하락 구간 다음에 긴 시간에 걸쳐서 가격이 좁은 폭 내에서 장기 행보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좁은 가격대는 어느 정도냐? 대략 한 10배 정도가 표준적인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저가가 1,000원이라면 고가는 10,000원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물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응용형 1 같은 경우는 단기 상승에서 표준형의 뉘앙스를 보이는 거고요. 응용형 2는 단기 하락해서 직전 저점, 직전 저가를 돌파한 다음에 표준형의 뉘앙스를 보이는 거를 우리가 응용형 2라고 구분 짓습니다. 그래서 표준형 같은 경우는 큰 하락 구간 다음에 당연히 긴 시간 동안 옆으로 가고 있으니까 유동성이 저하되어 있겠죠. 상승할 때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상승한 다음에 길게 이렇게 보합할 때보다는 당연히 유동성이 저하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제가 표준형의 어떤 숨어있는 개념을 해석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유동성 거래량은 저하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세력의 입장에서는 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유동성이 낮으면 세력은 더 낮은 더 적은 금액으로 더 깊이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더는 깊이 하락하지 않는 뉘앙스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주가를 다듬는 것 같다. 털고 또 틀고. 깔짝 파동으로 대표되는 이런 파동, 깔짝 파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을 참고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해보자면 유동성이 저하되니까 결국 세력의 이상적인 매수 또는 작전 환경을 제공하는 거고, 또 장기 상승할 만한 어떤 사전 정지 작업, 누가 의도적으로 몇 년 동안 길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뉘앙스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이야기지만 펀더멘털적 와신 상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낫겠네요. 그 표준형의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유니온 머티리얼 주간 차트고요. 얘는 비록 액면 분할이긴 하지만 만약에 얘가 급락을 했어요.
약 가격이 뭐 5분의 1 또는 뭐 10분의 1 토막, 심지어 뭐 100분의 1 토막 하락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얘처럼 약 8년 동안 옆으로 별다른 움직임 없이 옆으로 행보하고 있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도 어떤 기술적 분석과 관계없이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 호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 기간으로는 충분할 수 있다. 제가 설명이 좀 빈약하긴 하지만 그런 뉘앙스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있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차트를 보면 2011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격은 저가는 1380원, 고가는 5380원. 폭이 한 4배 정도밖에 되지는 않죠. 그리고 파동이라고 해봤자 얘하고 얘 정도네요. 그죠? 지금은 파동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얘를 깔짝 파동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죠. 얘는 초반부이기 때문에 해석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기서도 깔짝 파동이 만들어져서 또 옆으로 가게 되면 유동성이 안 그래도 저하되어 있는 구간인데 또 더 저하되겠죠. 다시 저하되겠죠. 저하되어 있는 구간에서 만약에 캔들군 플러스 또는 캔들군 플러스 캔들 신호 또는 캔들 신호가 형성이 되게 되면 세력의 개입 흔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때 목표가는 최소 3배 이상을 잡게 되죠. 이게 어떤 표준형 뉘앙스의 이런 파동 구간에서 대처하는 캔들매법의 기본 방식이고요. 근데 응용형 4, 5는 약간 3, 4, 5는 약간 달라요. 표준형과 지금 현재 그려놓은 이 선은 응용형 4와 5의 조합 혼합된 형태입니다. 3은 여기서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는데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3은 이런 유형이죠. 큰 하락 구간 다음에 큰 파동이 형성이 되고 파동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마치 심장이 멎듯이 오실로스코프인가요? 심장이 멎듯이 옆으로 파동을 형성하지 못하고 갑니다. 그러면 전체를 우리가 응용형 3으로 분류를 해요. 이때 응용형 3도 가격 저항의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일종의 추세선으로 개념으로 보고 이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은 유동성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응용형 3은 일단 빼고 4, 5를 보면 4, 5의 특징 중에 하나가 크게 하락한 다음에 특정 가격대에서 저항 같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저항선을 큰 양봉,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게 되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강한 매수세로 판단하고 사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죠? 아니면 관심을 두게 되죠. 이목을 끌게 되죠. 당연히 유동성이 이런 구간에서는 증가할 수밖에 없죠. 세력 입장에서는 여기서 뛰어든다. 바보스럽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세력은 이런 구간. 가격 저항을 형성한 다음에 다시 또 옆으로 텀을 주고 움직임으로써 또 유동성이 저하된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야만 그리고 돌파를 시켜야만 여기서 매수한 물량을 빨리 청산할 수 있는 그죠? 더 좋은 유리한 가격에 청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저점을 크게 하락한 다음에 다시 또 한번 저점을 또 돌파해서 옆으로 길게 가게 되면 여기서 매수하려고 하는 개인은 잘 없다 이거죠. 유동성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세력이 더 적은 금액으로 빨리 올릴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그런 위치에서 그런 타이밍에서 우리는 그 흔적들을 찾아 나선다. 뭘로? 캔들군 캔들신으로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1차적으로는 복잡한 가격 변화 하지만 규칙성이 있는 이런 파동의 어떤 유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항 가격대를 형성을 했다. 저항은 결국 돌파되고 또 텀을 보이게 되면 뭐 깔짝 파동도 마찬가지고 더는 미룰 수 없는 어떤 타이밍의 도래를 의미하게 된다. 전체적으로는 스탑펀팅의 개념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교보증권 주간 차트인데요. 최고점이고 최고점으로부터 급락을 한 다음에 4,100원이고 저가는 고가는 14,250원. 약 3배 정도 되네요. 3배 구간 내 3배 정도 가격 폭인데 2008년부터니까 10년이 넘는 구간 동안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일종의 추세선 같은 가격 저항대를 형성했고 이건 옥룡형 3으로도 볼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캔들 신호, 캔들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상승을 했고 가격 저항대를 형성을 하게 되죠. 아직은 유동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죠. 여기는 유동성이 당연히 많고 여기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유동성이 저하됐다라고 판단하려면 우리는 텀이 필요한 거죠. 수평 양복 캔들군이라고도 하는 이런 텀이 필요한 거죠. 이 상태에서 캔들군 플러스 캔들 신호 또는 캔들 신호가 나오는 게 아주 이상적이다. 하지만 아직 나온 거는 없어요. 물론 이런 위치에서도 뭔가 지점 파동과의 텀을 준 상태에서 캔들 신호가 나오면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아직은 뚜렷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저항은 결국 돌파되고 결국 이후에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그런 타이밍이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기다려본다. 이런 개념이 되죠. 때가 무르익은 타이밍, 캔들 신호의 어떤 유효한 출현 위치는 어디일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책에 다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북에는 내용이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큰 하락 구간, 다음에 표준형으로 대표되는 수평적 파동 구간, 다음에 텀 또는 깔짝 파동으로 대표되는 유동성이 저하되는, 안 그래도 유동성이 저하된 구간에서 더 저하되는 그런 타이밍이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캔들군 플러스 캔들 신호 또는 캔들 신호가 형성이 되면은 장기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깔짝 파동과 텀의 차이는 뭐냐? 다음에도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깔짝 파동은 왼쪽 오른쪽에 이런 수평 행복 캔들군, 텀은 좀 좁아도 상관없어요. 그죠? 하지만 텀은 말 그대로 길어야 돼요. 이 차이죠. 폭의 넓이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반부, 후반부가 아니고 초반부라고 하면은 큰 하락 구간 다음에 요렇게, 그죠? 아직 한 2, 3년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런데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거죠. 단 조건이 2개 이상의 수평적인 복합 파동. 수평적인 게 이런 걸 수평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말 그대로 수평에 가깝게 대응되는 이런 2개 이상의 복합 파동 이후에 텀을 주고 나오는 캔들군 플러스 캔들 신호 또는 캔들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매수에 나설 수 있다. 심지어 큰 하락 구간 없이 표준형의 뉘앙스만 있어요. 홍길동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수평적 파동 구간이 예쁘다 하더라도 큰 하락 구간이 없으면 수평적 파동 구간이라고 하지 않고 다만 수평적 뉘앙스의 파동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마찬가지 똑같이 텀을 주고 또는 깔짝 파동에 따라오는 좁은 텀을 주고 캔들군 플러스 캔들 신호 또는 캔들 신호가 형성이 된다면 장기 투자할 수 있다 라는 게 캔들 매매법의 기본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큰 하락 구간 생략될 수도 있죠. 그죠? 파동도 생략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뉘앙스, 네, 큰 하락 구간이 생략되거나 아니면 그런 뉘앙스, 반점 생략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캔들군도 생략될 수가 있고, 하지만 캔들은 생략될 수가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엄밀히 따지면 세 가지의 모듈의 조합을 통해서 차트를 해석하고 매수한다 라는 방식이죠. 실질적인 진입장치가 되는 것은 결국 8종의 캔들 신호고, 이 캔들 신호에는 세력의 개입한 적일 가능성이 크다 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문제는 코스피 코스닥이 한 2100개가 되죠. 2100개 중에는 막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유동성이 뭐 많은지 적은지 분간이 안 되는, 아니면 상승만 하는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골라낼 수 있는 종목은 2100개 중에 대략 한 10%, 많으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매수 가능한 종목이 한 20개에서 한 3, 4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 수익을 노리니까요. 그래서 장기 투자의 유리한 구간의 개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히는 전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스탑헌팅의 개념에서 그런 스탑헌팅의 바탕을 둔 개념들이 많다라는 거고, 이런 파동, 캔들군, 캔들 신호라는 모듈의 조합을 통해서 그런 장기 투자에 유리한 구간을 찾고, 그게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거는 바로 캔들 신호다. 캔들 신호는 딱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표준적인 형태는 있지만 그런 뉘앙스를 띤 형태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 이후로도 계속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차트 설정 및 관심 종목 찾는 방법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